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북반구가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의 사상 최다 기록이 바뀌는 일이 다반사가 돼버린 곳이 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연 데 이어 공식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확산세는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772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사망자는 108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른 겁니다. 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798만 명을 넘어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인도는 711만 명, 브라질은 509만 명을 각각 넘으며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각각 33만여 명, 35만여 명으로 하루 최다치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다 감염국인 미국에서는 11일 신규 확진자가 3만 7천여 명 나왔지만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넘게 나와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실제 사망자는 현 집계치인 21만여 명보다 4만 명 정도 많을 것이라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톰 프리든 박사는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더라도 기저질환으로 숨지는 경우 해당 질환에 따른 사망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사망자가 25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브라질, 인도 다음으로 누적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3,000명대로 진입하며 급속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9일 이후 연일 최다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확산세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재택근무 확대, 식당과 카페 운영 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전 세계 상황이 좋지 않은데 특히나 유럽의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초기 사태인 봄 수준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탈리아만 보더라도 11일로 신규 확진자는 5,700여 명으로 6천 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15일 만료될 예정이던 국가 비상사태 기한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역별로 잇따라 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포함하는 카탈루냐주는 재택근무 확대를 포함한 추가 제한 조치를 이번 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인근 나바르주 역시 식당과 술집은 밤 10시까지 수용 가능한 인원의 절반까지만 채운 영업 조치 등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9일 수도 마드리드와 주변 9개 지역에 2주 동안 이동 제한을 담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유럽에서 누적 확진자가 많은 프랑스, 영국에서는 연일 10,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 소식 살펴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에 코로나19 확진 이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공개 행사를 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최종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이 면역이 생겼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음성이면 음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뭐 이런 면역이 생겼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려가 큽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 주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킬 위험이 더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만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코로나19의 면역
면역이 생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부터 플로리다주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선거 유세를 본격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면역이 생겼다는 주장을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되고 해로울 수 있는 정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숨김 처리하고 경고 표시를 했습니다. 미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유세를 해도 괜찮은 상태인지 의문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무산된 대선 후보 2차 TV 토론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토론위원회가 일정 조정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토론이 열리기로 했던 15일에 별도의 행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중의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형식의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차 토론이 무산되자 이미 15일에 같은 형식의 행사를 잡아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대선이 3주 정도 남았는데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약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제 오하이오주의 볼드윈 월레스라는 그 대학교가 오클랜드대와 오하이오 노던대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0%로 43%의 트럼프 대통령을 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바이든은 49.6%, 트럼프는 44.5%, 또 위스콘신주에서는 바이든 49.2%, 트럼프 42.5%로 바이든 후보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합주로 분류되지 않은 오하이오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7%의 지지율로 45.4%의 바이든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미 대선에서는 경합주 승리가 대선 승리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가 핵심 경합주로 분류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경합주를 휩쓸면서 승리를 가져갔지만 지금까지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개 모두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형국입니다. 네, 경합주마저 바이든 후보가 수치상으로는 다 앞서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베를린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이 베를린시 당국이 철거를 명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소녀상 건립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면서요? 네,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로 이제 코리아 협의회가 있는데요. 네. 12일에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관할 미테구의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거리에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설치 직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독일 정부의 철거를 요청하자 미테구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14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미테구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미테구는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과 일본 간의 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협의회 측은 비문 내용에 대한 제출 요청이 애초에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를린 소녀상의 설치 기한은 1년으로 연장이 되려면 재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법적 다툼으로는 상당 기간 소녀상을 그 자리에 둘 수 있지만 1년간 버티며 사실상 행정명령을 무효하더라도 그 이후
이후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는 철거 반대 청원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2,200명 넘게 서명한 상태입니다. 현지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슈레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 씨는 페이스북에 미테구청장을 상대로 한 공개 편지를 통해서 남편과 함께 철거 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철거 명령이 떨어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시작이 됐다는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